오늘 이 시간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증시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를 벌써 몇 번째 경신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20여 번째라고 하는데 네. 애널리스트의 EPS 상향 조정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뭐 경제 지표, 그다음에 뭐 수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유동성,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실적 추정치 상향하는 것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들 3대 3개로 꼽으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네. 지금 전부 다 윗방향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뒷받침하는 논리들은 물가 안 오를 거야. 잠깐 오르는 거지만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연준 의원들도 지난주까지 발표를 하면서 단기간에는 오르겠지만 고용시장이 회복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오를 때까지 한번 참고 있어 볼게. 혹시라도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 채권을 1,200억 달러씩 사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절하겠지만 금리에 대해서는 23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맘 놓고 주식 투자해라라고 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수급 기반을 마련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역사상 주식시장 200년 역사상 놓고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 상승 추세에서 그 변동폭, 그러니까 편차죠. 그러니까 뭐 5% 성장한다고 해서 계속 빨래줄처럼 5% 성장하는 게 아니고 10% 성장했다가 마이너스 3%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평균 잡아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거기에서 변동폭 편차를 구했을 때 지금은 굉장히 높은 쪽에, 그러니까 너무 과열권으로 편차가 높은 쪽에 200년 만에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버블에 대해서 예전에 뭐 철도, 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포드 뭐 1920년대까지 뭐 끄집어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금방 안 꺼질 거야. 거품이 끼었다라고 해도 3년, 4년 더 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말에는 이렇게 뭐 아티클들도 있고 공부 좀 한 다음에 이제 원고를 쓰거든요. 네. 그러면 준비하는 데는 뭐 대여섯 시간 걸린다 치고 사실 원고 쓰는 거는 한 30분이나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어제는 4시간을 잡고 있었는데 이거를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을 왜요? 정도로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네. 올라간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아기가 맞질 않는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말 빼놓고는 딱히 뭐 고용 지표가 회복된다거나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바닥에서 회복되는 수준이지 이게 그 전 단계인 18년, 19년치를 넘어서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건 그렇죠. 실제로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5월 달에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번 주사 맞는 건 70% 정도, 지금은 50% 정도인데 앞으로 한 달 만에 이제 다 대부분 다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용 지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잘 모르셔서 그렇지 19년도에 잠재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4% 정도라고 하면 3.2%까지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 구조로 봤을 때 100명 중에 4명은 놀아야 정상인데 미국 경제는 19년도에 3명, 3.2명 정도만 놀고 나머지는 활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지표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9월 정도까지 되면은 어느 정도 잠재 성장률 관련된 부분까지 회복이 될 거 아닌가. 미국은 결국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식당이 문을 열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뭐 카지노, 뭐 여행 이런 부분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는 백신의 접종, 지금은 한 번 맞고도 혹시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2번, 3번 맞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여름 풀리고 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영국이라든가 이스라엘 같이 접종률이 높은 데에서는 이제 펍에 가서 그냥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줘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혹자가 얘기하는 건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주면서 화해 제스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차피 일본은 미국 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겉으로는 싸움을 하고 있지만 뒤쪽으로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융주들의 실적 개선이라든가 대형 IT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익 추정치를 20% 이상으로 조정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10년 동안에는 거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을 볼 때는
조금 윗방향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요게 지금 우리한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10년물 국채금리 여기서 이제 국채금리가 튀어버리게 되면 주도주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나스닥은 빠지고 기존에 있는 다우라든가 S&P가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격한 조정을 보였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다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길 것인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바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어쨌든 간에 5월 백신 접종 완료되고 서비스업 지표가 개선될 때까지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눌러 놓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부동산에서 장기 국채 금리가 그동안은 낮았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부동산이 많이 거래가 되고 활황을 했는데 그 지표들도 2달째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 부동산 지표 이런 부분들이 5월 달로 가면서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변동성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짚어봐야 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그래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네. 상당히 올해는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예, 예. 굉장히 좋고 부양책도 내놓고 유동성도 풀렸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러면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물가는 지금 안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물가가 안 오를 거냐라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차트를 가져온 게 수입물가, 미국의 수입물가 지수입니다.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제조업 기반을 살려야 저기 러스트벨트부터 시작해갖고 조금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노동을 해서 수입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IT 기업만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게 기존 어떤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달러라고 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건이 들어오면 달러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고 그걸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건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올라가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가치가 내려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물건을 사들어올 때, 사갖고 올 때는 물건값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물가라고 하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국면에서는 수입물가가 뻔하게 오르는 건데 그럼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방향성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91불 정도에서 스테디하게 지금 바닥을 지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경제가 회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독일 이런 쪽은 상당폭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당분간 수입 물가는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거가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희망적인 부분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은데 백신 접종률이 가장 많은 인구에게 해당이 되고 있다. 뭐 3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20만 명 정도가 한 번씩은 다 백신을 맞았다라는 거고 네. 두 번 맞은 사람도 거의 7,500만 명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어떤 부분에서 인플레라든가 수입 물가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물가가 확 튀어버리게 되면 시장은 갑자기 단기금리나 장기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움직이면서 한마디로 크게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연준이 유동성만 죄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연준 의장 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면 물가 안 오를 거야 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올라도 당분간 참아줄게 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물가가 여기서 3%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이 추세대로 된다면 5월, 6월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업종별로 기술주라든가 하이테크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모멘텀을 못 받고 건설, 은행 이런 쪽에서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지금은 은행주라든가 건설주들이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바꿔서 말하면 이런 주식들 좀 빠져줄 때 여기다가 좀 담가 놓으시면 윗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네. 5월 초에 나오는 고용지표부터 시작해서 소비지표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지금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200선에 안착을 하면서 코스피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1,000선에 안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계속해서 이제는 저항선이 아니라 또 바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 상당히 중요할 텐데 무엇보다 또 중요 변수를 작용하는 것이 외국인의 수급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는 좀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에 연속성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왜 도대체 뭐 한 달 전에는 그렇게 팔아대더니 지금 왜 또 이렇게 사느냐는 네. 거죠. 그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거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람이 다르겠죠. 뭐 외국인이라고 다 똑같은 뭐 그것도 하나가 그럴 수 아니니까. 있어요. 예, 예. 뭐 A라는 애들은 팔았는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한국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살 수도 있고 뭐 제가 외국인이 아니니까 그건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매수를 할 때 그동안에는 대형주 쪽에서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그 매도 수량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 제가 요거 관련된 걸 좀 가져왔습니다. 지난주 3월 15일부터 19일까지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이제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8,600억인데 기본적으로 보면 대형주 쪽을 좀 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8천억 정도를 팔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사는 날이 좀 많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연기금이 뭐 유두리를 좀 준다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매도 수량 자체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크게 매수로 전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핵심은 제가 그냥 느끼는 건데 이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건데 예전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국내 유동성이 해외 유동성을 대체한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주주가 지주사 관련으로 가지고 있는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그거는 팔 수도 없고 어디 갔다 뭐 담보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계열사로 갖고 있으려면 30%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이 못 갖고 있고 팔고 사고 한다라고 해도 그쪽에서 30%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00조 들고 있죠. 그렇게 되면 10% 정도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동 물량은 20%에서 25% 정도인데 고객 예탁금이 60조로 튀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결국에 하는 거는 삼성전자,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대형주로 나는 부동산처럼 길게 갖고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주식을 사 모으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것들, 개인 투자가들이 당분간 팔지 않을 돈들 저축해두는 형태의 자금들이 뭐 1억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500만 원만 주식에 투자되고 나머지 9억 5천만 원은 다 채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이 돼버리면 거기서 200조를 또 걷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뭐 예전에는 뭐 어떤 부분에 디스카운트가 있었죠. 북한 뭐 핵 개발도 하고 얘들 좀 불안한데 한국 정치 상황도 그렇고 뭐 그렇게 선진국도 아니고 중진국의 함정이라든가 제조업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멀티플을 많이 못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종목들이 씨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식을 조금만 사줘도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10조를 사도 100포인트밖에 안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는 5조만 사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상승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 단계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그거의 기본은 근저에 대한 판단은 어떤 거예요?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고객들을 만나보는 입장에서 보면 주식 투자하는 애티튜드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0% 20% 먹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5년 10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밀어넣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의 어떤 주식 숫자죠. 주식의 유동 물량이 해소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움직인다라는 거고 오늘 나온 것 중에 좀 참고를 해볼 부분이 환율이 빠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여기서 환율이 10% 빠진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들어와서 한국에다 그냥 돈을 묶어놔도 그럼요. 한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주식 투자든 어떤 투자든 어떤 채권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외환이 강세가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 지금 뭐 중국에서 경제 좋고 미국 경제 좋은데 한국 경제가 안 좋을 리 없다라고 하면서 베팅하는 세력들은 외국인들 매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3,000선에서 이거 여기서는 사야 되겠는데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가격들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좀 기민하게, 좀 민감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지가 관건인데 지난주에 언급해 주신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동아기업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네. 한 주간의 뭐 고점 기준으로 하자면 30% 정도의 또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원익 QNC라든지 디오의 흐름도 정말 좋았는데 네. 이들 기업들 계속해서 들고 가도 좋을까요? 네. 뭐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멀티플이 좀 싼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물려도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종목들로 소개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터리 앞으로 2, 3년간 무주공산인데 한국 업체 3곳이 거기서 합의하면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득을 많이 내고 감가상각 맞고 하는 것들은 복잡한 과정이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그 뒷단에서 소재되고 SK 배터리 공장, LG 배터리 공장 옆에다 부품 공장 지어놓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빠지면 그놈을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미국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삼성 불러놓고 투자 좀 해야지 않겠느냐. 자동차 공장들 여기다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니들이 힘 좀 써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원익 QNC라든가 ENF 테크놀로지 이미 공장을 오스틴 공장 옆에다 짓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캐파 증설을 하면서 몇 년간 쳐다봐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임플란트는 어쨌든 오스템 임플란트가 대장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평가가 제일 좋은 건 덴티움이고 중국에서 시장을 캐파를 확대를 했던 거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본다라고 한다면 디오를 한번 보셔야 되고 팬데믹 이후에 매출 증가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디오도 괜찮은 어떤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이나 은행 마음 편하게 2, 3년간 계속해서 업종 시가총액이 커지는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플레 어떻게 해지할래? 대선 관련된 부분에서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플레이를 할래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공약을 내고 거기에다 노이즈를 만들 거고 어쨌든 간에 10년 가까이 줄어들었던 건설, 착공, 분양 면적 이런 부분들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소재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건설, 파이낸싱 하는 모든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되는 부분은 올 연말까지는 좀 기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느슨하고 옆으로 기거나 좀 빠진다고 할 때 5%, 10% 레인지를 잡아놓고 바닥에서 매수해서 길게 갖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동차 부품 관련된 주식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반도체 자동차 공장을 글로벌 수요가 땡겨줄 때 그냥 놔둘 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신규 종목이 있다면요. 예, OCI 같은 거, 태양광 관련돼서 네. 미국으로 규제하는 것들, 거기에 어떤 이런 텍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의류 관련된 부분도 또 어떤 매기가 좀 받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 어쨌든 태양광 소재 만들고 있는 OCI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이 글로벌리하게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조정을 끝내는 분위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바이오 업체들 AACR 그 어메리칸 그 Association for Cancer and Research라고 하는데 암학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음에 있는 6월에 있는 것까지 기대를 하면서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바이오는 3, 4월 달에 약하고 7, 8월까지 강세를 보이니까 바이오 쪽도 그중에 RNA 관련된 부분에서 올릭스라든가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